쉼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따라가 보니 마당 한켠 대나무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주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를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대나무가 있어야 좋은 죽염을 얻을 수 있는 법. 5년생의 대나무가 가장 알맞은 크기라는군요. 무게도 무게지만 길어서 이동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혼자서. 예전에는 일일이 톱으로 잘라줬던 작업. 이제는 절단기에 넣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빠른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한 순간 자르는 부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어디를 잘라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남게끔 잘라주면은 소금을 채우면서도 잘 터지지 않고 주경을 단단하게 담을 수가 있어요. 2인 1조가 되어 6m 남짓의 긴 대나무를 40cm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기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람의 손이 더 많이 필요한 작업. 이제 죽염을 만들 기초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나무통이 준비되었으니 안에 채울 소금을 준비할 시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에 소금 하나도 그냥 쓰지 않는데요. 이건 2019년도에 만들어진 소금이에요. 간수가 쓴맛을 내기 때문에 그 간수에 있는 쓴맛도 많이 좀 제거가 된 상태에서 주겸을 만들었을 때 맛도 더 좋고 품질도 더 좋은 주겸이 만들어집니다. 2년 정도 묵혀 간수가 빠진 소금을 곱게 빻아주는데요. 이렇게 한 번 기계를 거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야지 더 결정이 더 단단하고 또 치밀하게 잘 다져지기도 하고 잘 구워집니다. 작업 하나하나 세심함과 정성이 더해지고 이제 대나무 통 안에 곱게 빠진 소금을 넣어줍니다. 그저 소금을 채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작업의 노하우가 여기 있습니다. 소금을 담은 대나무를 바닥에 탕탕 쳐주는 작업자. 잘 다지시라고. 잘 다져야 돼? 그래야 나중에 구웠을 때 녹아내리지 않으니까요. 기계에 빻아서 입자가 작아진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빈틈없이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라죠. 소금이 단단하게 뭉쳐졌습니다. 뒤집었을 때도 안 떨어질 정도로 다져야지 잘 다져진 거예요. 이렇게 단단히 다져 넣지 않으면 대나무통에 소금을 불에 구웠을 때 소금이 무너져 버린다네요. 꼬박 16시간이 걸린 작업이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대나무에 잘 담아진 소금을 이제 구울 시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옮겨주는데요. 한 700kg에서 800kg 많이 들어갈 때는 한 1톤 정도. 그냥 채우면 될 것 같지만 빽빽하다 싶을 정도로 빈 공간 없이 채워 넣는 것이 좋은 죽염을 만드는 노하우랍니다. 세워야지 주겸이 기둥이 제대로 잘 만들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다 구워지는 과정에서 대나무 숯이 그대로 다 엉겨붙어서 제품을 할 수가 없어요. 대나무 마디 줄기를 태울 때 나오는 진액인 중력이 통한 소금에 흡수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금의 짠맛은 줄어들고 각종 미네랄은 풍부해집니다. 죽염 만들 때 그럼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거치는 거예요? 8번. 8번까지는 어쨌든 미네랄을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9번은 이제 용융이라고 해서 녹아내리는 과정이죠. 그중 소금의 수분이 많은 첫 번째 태움은 가장 고난이도인데요. 그렇기에 불 붙이는 작업에 가장 신경을 씁니다. 대나무가 불이 쉽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밑에다 깔고 위에다가 이제 소나무 장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빼먹지 말아야 할 이것. 마지막으로 넣어주는 노란 가루가 있습니다. 송송입니다.
송진이 이제 화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송진 기운을 대나무 속에 배어 들어가도록 좋은 죽염을 만드는 비법인 고온의 화력과 온도 유지. 그러기 위해 송진가루를 넣어줍니다. 소금의 양만 800kg. 소금을 가득 채운 대나무통을 가마에 넣어주는데요.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에 붙이면 내일 오전에 나오죠. 약 12시간 정도. 이맘때 작업자의 마음은 단 하나. 죽염이 잘 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성을 들인 죽염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죠. 고온의 화력이 12시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작업. 불 붙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아버님 이거 불 붙이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한 1시간 정도. 아무래도 천일염은 습기가 있다 보니까 수분이 있잖아요. 그 불을 붙일 때까지 자꾸 물기가 불을 빨아당겨 가지고요. 잘 안 붙어요.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불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불이 잘 붙는 대나무와 화력이 좋은 소나무, 그리고 송진가루까지 넣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을 붙이는 작업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아버지가 맡습니다. 아버님들 다 됐어요? 이제 일단 1차는 이제 저만 했는데 1시간 남짓 지났을까? 가마 안에서 연기가 피어나오기 시작하고 바람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떨어진 재를 치우며 불 관리를 해줍니다. 소금이 녹아내린 온도가 800도 정도가 돼요. 죽염을 구우면은 이제 소금 기둥처럼 이렇게 맺히게 되거든요. 고드름이. 이 소금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온도가 800도 이상이 됩니다, 지금. 불의 색깔과 소금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온도를 가늠하는 작업자. 그렇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데요.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죠. 벚꽃 같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고온에 대나무가 타고 소금이 녹아내리는 것은 불이 잘 붙었다는 것. 이제 마음을 놓을 만도 한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작업자는 쉼없이 불길을 살핍니다. 기다림에 길고 긴 밤이 흐르고 밤새 뜨겁게 달궈졌던 가마의 불길은 자취를 감추고 새까만 재만 남았습니다. 저게 다 뭐예요? 대나무 다 타가지고 예. 죽염 기둥만 지금 남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상태가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매번 가장 긴장되는 순간 가마 문을 열자 맑은 소리가 먼저 반겨줍니다. 톡톡톡 소금이 타면서 튀는 소리예요. 아직까지도 조금씩 이제 열이 있으니까 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주를 하듯 맑은 소금 소리. 긴 기다림 끝에 만나는 선물 같죠. 대나무를 태우게 되면 대나무에서 기름이라든지 대나무 좋은 성분들이 나오게 돼요. 대나무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이 소금이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맛도 바뀌게 되고 소금도 알칼리가 되고 점점 더 미네랄도 풍부해지고 더 건강에 좋은 소금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대나무 속 유황 성분이 스며들고 소금의 짠맛은 옅어지는데요.
그야말로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산물이라죠. 꼬박 12시간을 넘게 탄 소금이 드디어 가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이고, 매 전문까지 다. 똑똑똑. 됐어. 우선 타고 남은 대나무 재를 제거해주고 그런 다음 틀에 달려있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작업자. 하얀 결정체인데요. 소금이 녹는 듯 이상이 돼서 지금 이렇게 고드름처럼 달려있는 거예요. 고온에 녹아내린 소금이 흘러내리며 굳어진 건데요. 녹여서 죽염수로 만들거나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죽염을 꺼낼 차례. 이보다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갓난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회백색의 소금 기둥, 잘 구워졌네요. 한쪽에서는 탁탁탁. 조심스럽게 꺼낸 죽염을 두드리는 작업이 한참입니다. 대나무가 타면서 조금 덜 탄 부분도 있어요. 솥을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대나무 재를 칼로 긁어내듯 털어주는 작업.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적당한 강도로 때려가며 죽염이 부서지지 않게 숨만 제거하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시간은 얼마 걸려요? 이거는 한 8시간 정도? 이제 아무래도 손목이랑 어깨,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뭉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목 같은 데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목이랑 어깨가 좀 많이 고질병이에요. 하나하나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작업인데요.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구워 분쇄하고 다시 굽는 이 과정을 8번에 걸쳐 반복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8번의 과정을 거친 마지막 9번째는 조금 색다른데요. 굽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용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죽염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용융을 위해 특수 제작한 기계. 8번의 굽는 과정을 거친 회백색의 소금 기둥을 넣어준 다음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 노란 가루, 뭔지 아시겠죠? 송진이에요. 송진을 열을 올리기 위해서는 용융하는데 송진이 필요하죠. 죽염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기에 더욱 정성을 쏟는데요. 켜켜이 대나무와 소나무를 넣고 불을 붙여 송진 가루를 녹여줍니다. 송진을 녹여서 이제 분사를 시키면은 훨씬 더 고온의 상태로 송진을 분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송진을 녹이고 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때 작업장 한쪽에서 작업복을 입고 나오는 작업자. 그 모습에 비장함까지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이 옷은 이거 다 뭐예요? 이제 불을 달아야 하니까 용융해야 하니까 지금 현재 이거 입었습니다. 열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고 그러니까.
천도가 넘는 고온의 화력 속에서 하는 작업이기에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꼼꼼하게 장비를 챙깁니다. 작업이 시작되고 그런데 어째 기계에 관을 달구고 있네요. 송진이 내려가는 관인데 송진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에 녹은 송진이 관을 잘 내려오기 위해 달궈주는 건데요. 일정하게 고화력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한번 먼저 쫙 가열 한번 시켜서 요를 달궈놓고 연기가 솟아나면 불이 잘 붙었다는 신호. 송진이 내려오는 관을 두드려 속도를 조절하면 불길이 세지고 이내 사방에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고온의 열기와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작업장. 캄캄한 작업장에 오직 보이는 건 고온의 불길. 이렇게 제조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주겸. 용융은 준비부터 6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빨간 불꽃과 함께 좋아가지고 액체가 막 분출되잖아요. 저게 주겸이에요, 주겸. 보이시나요? 마치 용광로의 샘물이 벌겋게 녹아내리는 것 같은데요. 불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불이랑 주겸이랑 같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화살이 폭발하면은 불도 나오고 용광등도 나오잖아요.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든 고온 속 작업. 불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온의 화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답니다. 한 93도요. 1000도씨가 넘는 고온으로 올려 고체의 소금을 액화시키는데요. 이를 용융이라고 합니다. 용융은 그야말로 뜨거운 불과의 싸움. 베테랑 작업자는 불의 온도를 알아채는 노하우가 있다죠. 바로 온도에 따라 불꽃의 색이 달라진답니다. 열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색깔을 보고 이제 색깔을 보고 온도를 좀 예측을 하죠. 주겸을 만드는 과정은 불과의 싸움이라고 할 만큼 불을 붙이고 유지하는 것이 좋은 주겸을 만드는 비법인데요. 그렇게 한시도 불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굽혀가며 불의 온도를 유지하고 상태를 살피는 작업에 온 신경을 쏟는데요. 어느 정도 용융된 소금이 차오르면 통을 교체하고 거름망을 걷어주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극강의 고온에서 용융된 주겸은 그 맛과 향이 깊고 부드럽다네요. 없어지자 끝났어. 드디어 작업이 끝나고 작업장 밖으로 나오는 작업자들. 이렇게 마스크 벗으니까 어때요? 살 것 같아요. 오늘도 불과의 사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이고, 잠깐. 힘든 것도 있고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또 좋기도 하고
9번째 구운 죽염을 내일 볼 생각을 하니까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0여일에 걸친 죽염 작업이 드디어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다음 날 긴 기다림과 정성을 더해야 만날 수 있는 용융된 죽염인데요. 9번을 구워서 이렇게 제품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제된 부분까지 하면은 원 천일염 들어간 거에 한 20% 정도가 제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밤새 잘 굳은 죽염. 언뜻 보기에는 새카맣게 탄 재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죠. 안쪽에 결정체가 있답니다. 무거운 것들이 쭉 가라앉아서 제품화를 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이 가운데 부분만 다시 선별을 해서 제품화를 하게 돼요. 이게 9번 구운 죽염입니다. 이게 소금이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마치 반짝이는 보석을 보는 것 같은데요. 까맣게 가라앉은 부분은 죽염수로 사용하고 제품이 되는 부분은 따로 분리해 주는데요. 식용이 쉬운 크기로 잘게 쪼개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깨는 것 또한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는 작업. 작업자의 정성을 더한 긴 기다림의 산물인 죽염은 마치 선물과 같습니다. 이 죽염이 많은 분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뿌듯해요. 앞으로 그분들 드실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만든 죽염은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죠.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장. 된장을 만들 때 꼭 넣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염을 녹인 물인데요. 9번 구죽염을 녹여가지고 염수를 맞춰서 걸른 상태예요. 된장뿐만 아니라 고추장, 간장에도 죽염수를 넣어 그 맛의 깊이와 풍미를 더한다네요. 죽염을 담으면 음식도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죽염이거든요. 그래서 죽염으로 된장을 담으면 짜지 않고 뒷맛이 깔끔하고 단맛을 만들어준답니다. 맛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과 유황 성분이 풍부한 죽염으로 영양도 더합니다. 다른 분들 드시고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